김문수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랑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며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맨 앞에서 이야기를 듣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 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자리를 떴는데요. 김 후보도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길을 막고 신동욱 대변인도 김 후보를 말렸습니다. 원내대표 나오시니까 잠깐만. 보세요. 뒤 계단. 하지만 김 후보는 꽃꽃 문수라는 별명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해도 이게 끝은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제2의 옥새 파동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이 신청한 가처분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위원회 소집,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고요. 대선 후보 지위 확인, 마지막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무효, 세 가지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늦어지면 내일 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보다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데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먼저 김진욱 의원님.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예고된 파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맹목적인 단일화를 위해서 자당에서 선출해 놓은 후보와 또 무소속의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시키겠다라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단일화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거기에 반발하는 후보,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정치에서 사법화로 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 못지않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보면 후보가 본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법부에 지금 문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안에 큰 파장이 또 미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져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이 단일화 과정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후보의 책임도 전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결과 중에서도 세 가지 이제 쟁점이죠. 가처분 신청 내용. 대선 후보 지위 확인을 해줄 것이냐 여부 어떻게 전망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정당 내부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즉 지위를 확인해 줄 것이냐 확인해 주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을 한다면은 확인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당 내부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원이 잘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판례의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 해도 관여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던 판례들도 여러 개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무담임권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봉쇄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는 5년이 지나야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예. 그렇다면 굉장히 보호 가치가 큰 것이고 더더군다나 40만 이상의 책임당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했고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선의 어떤 당원 당규 위반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물론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으로 비판의 영역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가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받아줄 것이다. 김성열 의원 생각은요? 네, 저도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법원이 그동안 정당에 대해서 내부 판단에 대해서는 좀 판결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당에 가입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근래 들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도 뭐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후보가 맞습니다. 정당성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당이라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당법에 보면은 정당법 제29조에 민주적 운영, 반헌법적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아무리 내부 결정이라도 이렇게 정당하게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후보를 지도부라고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명백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법원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를 법원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인 판단은 기다려보고요. 당내의 움직임을 잠깐 짚어볼게요. 단일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당원 50%, 또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공표할 수 없게 돼 있고 당 지도부는 우리끼리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게 현실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막힐 봅니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처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이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표돼야 당원과 지지층에게 설득력, 소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 그러니까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표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할 때도 서로 다른 정당에서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만 발표하고 수치를 공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여러 번 보셨던 장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공표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예비 후보가 이겼다라고만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당원과 지지층은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후보를 지금 이 시점에 교체해야 될 정도로 그 필요성이 큰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당원과 지지층이 충분히 온전히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난관이 있는 것이고 예. 애초부터 이러한 계획이 상당히 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두 당사자에게도 알려줄 수 없어요? 그것도 공표 행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알려주더라도 그것이 흘러나가서 결국에는 공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알려준 사람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혹은 쌍방에게 알려주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이 결과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처음부터 여론조사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 또 이 여론조사가 어떤 양측의 후보자 간의 룰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못 받아들일 텐데 이것을 지도부가 우리끼리 해결해 봅시다라고 얘기한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하고 후보 등록 기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레까지가 끝이에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본인이 지키고만 있으면 후보의 지위를 분명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포기하고 그 단일화의 논의에 참여한다? 저는 절대로 이거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당이 너무나 무리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기획했던 당 지도부
어떻게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큰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요. 허위 정보가 하나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글로에서 오늘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잘못된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았다고 연락을 주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사퇴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자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간식 별로 너무 안 좋은데 아주 저는 많이 먹었죠. 수십 차례 했죠. 우리 김문수 후보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맹활약을 보고 자란 후배들입니다. 부천 소사 험지에서 박지원을 꺾고 당선되시고 부천과 여의도를 지하도로 직접 출퇴근하면서 지역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내용 솔직히 대단히 수망스럽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중도 나가고 이렇게 꽃다발도 줬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단일화에 응하려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그 공개 회동 다 생중계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봤지 않겠습니까? 그 회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여태까지 뭐 하다가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나에게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의총에 참석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바꿔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단일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그런 한 번의 어떤 공치사만으로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부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아울러 들더군요. 예, 김문수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원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혔고요. 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고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왔죠. 지난 그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날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고 지금 6일 만에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의원총회에 참석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는 걸 김문수 후보가 모르고 저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자리에 왔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럼 왜 왔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작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것인데 결국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지도부가 지금도 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짧게 한마디 하고 그 현장을 김문수 후보에게 인사도 없이 바로 이석하는 그런 이제 볼상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에 이어서 바로 김문수 후보도 퇴장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본인의 의지를 당의 전체 의원들 앞에서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애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요. 예, 일단 그 앞서가지고 그 꽃다발 주고 저렇게 길게 권성동 의원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나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약간의 서운함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거는 처음부터 본인이 강력하게 후보가 되겠다는 권력 의지에 대한 표출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입장을 밝히려고만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 전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출되지도 않은 비대위 지도부가 정상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8강, 4강 결선까지 거친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상황.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겁니다. 이거를 약 20차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공언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언제 했다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인 거죠. 이거를 결혼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결혼은 할 건데 이제 와가지고 결혼 정년기 다 지나고 나서 할게. 그럼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 지도부나 이런 한덕수나 이런 분들은 내가 뒤통수 맞았다,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저는 이것 역시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기획, 당 밖에 있는 사람과 정식으로 당에서 선출한 이런 후보를 단일화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짠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표정은 다 읽혔을 것 같고 당내 전반적인 기류가 지금 어때요? 사실은 모두가 다 좀 참담한 심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은 무엇보다도 당원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점점 그만큼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지금 어느 쪽을 잘했다라고 편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앞서 김성열 대변인도 지적을 하셨듯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발언을 시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 비판 그리고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이렇게 대선에 출마할 거라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는 것이 맞았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어야 됐고 지금도 본인은 단일 후보가 되면 그 즉시 입당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 본인이 경선 절차를 우회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심경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